미래 팬데믹 대비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바이오의학 셀트리온. 자,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우리 셀트리온의 차세대 성장 동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인 mRNA 백신 플랫폼. 사실 백신이 아니라요. 백신뿐 아니라 mRNA 플랫폼이라고 해요. 요 mRNA 플랫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백신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항암제를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원래 항암제로서도 개발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용 기전은 결국은 똑같아요. 자, 제가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릴 건데요. 우리 셀트리온의 미래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다. 우리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기 전에요. 그 전에 지금 주가가 좀 빌빌거리죠? 주가만 빌빌거리지 회사 펀더멘탈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주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쵸? 언제 올라가냐 답답하다. 길게는 막 고점에 4년 전부터 물리신 분들은 정말 이가 갈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펀더멘탈이 되는 회사는 반드시 고점을 치고 올라갑니다. 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백 번,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언급드렸어요. 자, 내용을 좀 볼게요. 램시마 SC, 차세대 성장 동력 역할 기대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워낙 강조를 했었죠.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항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강화.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하나씩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합니다. 램시마 SC, 투르키시마, 허즈마, 유플라이마 여기에 추가로 6개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 이 중 최소 5개 제품에 대해 2023년까지 출시 지역을 확대하거나 신규 출시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회사 가치가, 회사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해 줄 수 있는 우리 파괴력 있는 제품들이 하나씩 시장에 선보인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진짜이다. 제품 6개에서 24개까지 23년도까지 계속 영역을 전세계 깃발을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자, 오늘 유형의 핵심 항체 약물 접합제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로 영역을 확대한다. 그동안에 ADC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그쵸? 익스다와 함께 레고캠. 그래서 ADC의 작용 기전과 그리고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에 자 24조 원이 들어가는 인수가 들어가요. 무려 24조 원. 바이러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차세대 감염성 질환에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서 항암 분야를 찍고 바로 ADC사와 그리고 카티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항암 질환이에요. 다 카티 항암 질환. 이 카티는 바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항체 유전자 세포 이 세 가지가 병합된 게 바로 카티다. 이걸 가지고 항암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 면으로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ADC 가지고 차세대 항암제로서 우리가 많은 투자가 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중 ADC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자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제품화를 시키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무엇이냐? 바로 차세대 mRNA 백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서 미국 파트너사와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를 가진 차세대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mRNA 플랫폼 개발 내재화를 통해 바로 우리가 셀트리온이 이 mRNA 플랫폼을 자체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이 기술 또한 자체 기술로서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가 SC 제형과 ADC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제 mRNA 플랫폼도 내재화를 통해서 차세대 이제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로 넘어서 항암 등 타 질환으로 기술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mRNA 기술, 코로나 백신 넘어 차세대 먹거리로서 부상한다. 암, 희귀질환 등 분야의 활용, 시장 규모 해마다 증가한다. mRNA 항암 백신 공동 개발 협력. 자, 항암제로서 개발한다는 부분이고요. m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 개발 나서. 지금 뭐 툴젠, SK팜, 테라잠 바이오, 암, 그래서 암,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 세 가지로서 활용 분야가 가능한 차세대 먹거리입니다. 제가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지난번 0세대는 백신이 있다. 1세대는 제조합 단백질이 있다. 얘는 좀 성장이 정체가 되었습니다. 백신도 성장이 정체가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특이한 상황이 왔을 뿐. 그러나 이 백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지구가 좀 아프고 계속해서 변이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이 제조합 단백질,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이게 바로 1세대 제조합 단백질 바이오의 혁명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바이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항체. 이게 현재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몸통을 이루고 있다. 전 세계 글로벌 빅팜들의 항체를 가지고 신약으로서 10년 이상 다 특허를 갖고 있었겠죠? 이걸 특허가 풀리게 되면서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물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국적 빅팜들이 바로 LO. 기술을, 얘네들은 다국적 빅팜들은 LI를 하겠죠? 기술을 사옵니다. 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중소 바이오텍들의 신약 후보 물질을 전임상 단계나 임상 1상 단계에서 사와서 제품화시켜서 이제 특허, 이 항체에 대한 특허가 끝나는 거를 대비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는 부분. 이 시장을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 제약바이오 산업은 첫 번째 제네릭, 두 번째 기술 수출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이 기술 수출 분야를 셀트리온이 시장을 열었다 또한. 그리고 항체를 셀트리온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 수출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의약품이 이런 진풍경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알려진 mRNA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를 위해 mRNA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신약 개발에서 특정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의 협력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mRNA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mRNA 기반 치료제와 백신은 mRNA를 환자 세포에 직접 투여해 특정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단백질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감염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자, 먼저 mRNA, 이거 좀 보고 가자고요. mRNA, 이게 뭐냐 하면은요, 메신저 리보엑산, 메신저 RNA예요. 원래 우리 유전자에는 인간의 유전자가 있죠? DNA라고 하죠? 얘는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거 DNA의 복사본이라고 해요. 이걸 RNA라고 해요. 이 DNA가 세포가 막 분열을 하면서 RNA가 이렇게 복사되거든요. 그러면 DNA가 복사될 때 mRNA, 그리고 tRNA, 그리고 rRNA라는 게 있어요. 자, 메신저 RNA. 그래서 얘는 설계도가 복사되어져 옵니다. 그리고 tRNA. 이 설계도를 이동시킬 수 있는 트랜스퍼 RNA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보솜 RNA. 얘는 공장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이 유전자가 막 증식이 되면서 세포가 막 복제가 될 거 아닙니까? 세포가 분열을 하죠. 그러면 유전자가 DNA가 복사가 되면서 RNA로 되면서 이 설계도가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막 갖다 줘요. 이 트랜스퍼 RNA가, tRNA가. 그러면
이 세포 안에서 각각에 맞는 뭐 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신경이 될 수가 있겠고요. 피부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세포가 재생이 되잖아요. 상처가 나게 되면 재생이 되죠. 그쵸? 혈관도 재생이 되고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게 바로 rRNA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셨죠? 얘는 바로 설계도, 유전자의 설계도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mRNA, 유전자 치료제와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 mRNA를 가지고요. 얘를 세포 속에, 세포의 핵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핵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세포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달체가 필요하거든요. 이 전달체를 바로 LMP를 쓰는 거예요. 얘를 바로 벡터라고 하는, 이 벡터라고 하는 전달체인데 mRNA를 얘 LMP로 싼다. 그래서 세포로 투여를 하게 되면 이 핵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LMP가 사실 지금 mRNA 백신 계열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LMP는 기술의 발전이 계속해서 더 필요합니다. 왜? 부작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백신으로 만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mRNA. 이게 바로 코로나 유전자겠죠? 이거를 세포 속에 넣어서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이 형성이 된다. 이 백신의 부분이고요. 자, 항암제 부분은 또 설명을 제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이에 따라 mRNA는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암, 희귀질환 등 분야에도 활용된다. 특히 코로나 백신 개발 이전에 mRNA의 주요 타깃은 암이었다. mRNA 기반 암 백신의 투여로 암 특이 전된 단백질이 체내에서 생성이 되면 이후 면역세포가 암 단백질을 인지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mRNA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암세포 속에 들어가면, 어떤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이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mRNA를 우리 몸속에 투여하는 건 단백질을 분비해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체내에서 생성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암 단백질, 이 세포 안에서 암 단백질이 분비가 되니까 이게 암세포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그래서 이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암세포는요. 이게 자기가 살려고 굉장히 이게 자꾸 재발을 하잖아요. 정말 생존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거를 자기 주위를 그물을 감싸버립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라는 T세포라는 킬러세포가 원래 얘를 알아보고 죽여야 되는데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mRNA, 이 플랫폼을 투여하게 되면 암세포에서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암세포를 알아보고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지금 mRNA 플랫폼의 작용 기전입니다. 자, 쉽죠? 이게 본질이고 원리예요. 그래야 기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방송의 기본 본질이기도 하고요. 자, 밑에 부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신항원 mRNA 항암 백신의 원리는 암 환자로부터 추출된 암세포 유전자의 주요 변이 및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신항원을 예측한 후 신항원을 만들어내는 mRNA를 암 환자에게 투여해서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죠? 암 환자로부터 추출된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 및 특성을 분석해서 이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하면 원하는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여서 유전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낸 mRNA를 가지고 아까 언급드렸던 LMP로 싸서 세포 안에 딱 집어넣으면 원하는 단백질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내는 암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바로 얘를 죽인다는 거죠. 암세포를. 이러한 작용 기전을 갖는 거고요. 그러면 유전자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이 되냐? 당연히 유전자 치료제에서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왜? 사실 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포 안에서
자, 바이오 의약품은요, 사실 세포, 단백질, 유전자에는 DNA와 RNA가 있겠죠. 이 세포, 단백질, 유전자의 역학관계를 규명해내는 게 바로 이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세포 안에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생성이 되지가 않아요. 아프거나 암에 걸리게 돼가지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지금 암 치료제로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상적인 단백질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식이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유전자의 변이가 와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얘가 혈관 형성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루게리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하죠.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세포에 유전자가 변이가 와서 정상 단백질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서 유전자를 만들어내서 얘를 다시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 세포가 바로 정상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왜? 지금 아프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정상 단백질을 만들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mRNA가 우리 몸속에 투여하게 돼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유전자 치료제의 작용 기전이자 원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mRNA를 가지고 백신과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로서 확장이 가능하다. 이 시장, 3세대 치료제 시장이죠.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여기서도 추후 원천 기술을 가지고 목표를 하고 성장해 나간다. 이 부분으로 인지를 하면 좋겠죠. 셀트리온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룹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 승진의 부사장 신민철 관리부문장 보이시죠? 신민철 관리부문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이분이 전무셨어요. 지금 보면 셀트리온 사업보고서의 임원 및 직원 현황인데요. 신민철 전무 관리부문장, 셀트리온 관리부문장인데요. 이분이 이 회계 이 주총 보신 분들은 아시죠? 회계 이번에 이슈 처리하게 되면서 암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회계 이슈를 일을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직원분들은 정말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임직원들은 많지 않죠. 그쵸? 그리고 예전에 어떤 여자 팀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임원이 되셨죠. 이분도 아기 낳으러 가는 분만실, 아기 낳으러 가는 이 분만실, 나로 그 직전까지도 일에서 노트북을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빠지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때는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셀트리온 직원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할 뿐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